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상호 토론 진행 순서에 의해서 다음은 기호 2번 하상수 후보님이 15분간 주도권을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네, 첫 번째 두 후보께 동시에 질문을 좀 드리면 자동차 판매연대 노조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대를 통해서도 가입이 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고 안건을 올렸습니다만 정확하게 된 과정도 있고 제가 듣기로는 몇 가지 중앙이든 중지비를 통해서 그 구조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규약에 의하면 노동자 위원장이 가입을 결제하면 가입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왜 중집 중앙이 토론 중심으로 가져갔는지에 대한 궁금증 하나와 앞으로 판매연대 노조에 대해서 어떤 가입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신지 두 후보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순서를 네, 답변 순서는 답변 순서를 말씀해 주셔야죠. 우리 남태규 후보부터 먼저 주십시오. 네. 어쨌든 이 문제는 금속노조에 가입되지 못한 부분은 저는 상당히 좀 가슴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노조 가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단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하고 그럴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좀 문제라기보다는 성격을 바라보는 시각에 의해서 그런 거는 좀 존재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판매연대 동지들이 이제 조합 직할로 가입하는 문제가 좀 갈등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이제 들었거든요. 편제 문제가 1차적으로 좀 정리돼야 될 부분이 있겠다. 이것을 조합 직할로 편제할 건지 아니면 개별 조합원으로 받아서 다시 집으로 내려서 지회 편제를 할 건지 이런 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그 과정에 이제 소송이 진행된 걸로 그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것은 어쨌든 규약대로 처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처음에 그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좀 더 빨리 신속하게 문제 없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과정에서 소송까지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사실 좀 많이 꼬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좀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이 정도만 그렇게 판단하고 답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았으면 김상구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결제를 하셨으면 별 문제 없이 노동자비 가입이 되었을 텐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네요. 혹시 남태규 후보께서 그런 모르는 속 내용을 알고 있다라면 간단하게 해주시고 없다라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김우규 후보님. 네. 저는 단순 명쾌합니다. 남태규 후보님도 말씀하셨듯이 규약과 규정 그대로만 했으면 전 된다고 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갈등 문제는 있습니다. 그 갈등 문제를 금속노조 테두리 안에서 얼마만큼 융화시키고 함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줄 거냐. 세부적인 조치는 첫 번째 사용자성 문제입니다. 어차피 하청 딜러 사용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상대로 할 거냐, 원청의 판매 법인을 상대로 할 거냐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갈등의 가장 요소가 되는 건 사실 정가 판매 문제입니다. 그동안 시장 질서를 교란했던 사람을 우리하고 판매 전선에선 적이었던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감성의 문제가 정규직 판매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진짜 여러 가지 절차도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받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고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민주노조의 정통성은 노동자 가입을 누구든지 보장해 주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모든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어찌됐든 간에 무조건 가입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이제 지난번 금속 대대든 지난번 중앙이든 금속노조의 각종 회의에 관련해서 내용을 좀 보면 아까 이제 김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판매제서 이바의 문제라든가 판매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간의 이제 갈등 구조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갈등 구조를 인정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바로 그 규약에 의해서 받아들여야 된다 문제는 지금 현재 진행되어 온 것과는 좀 모순되는 내용이 좀 아닌가 판단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간에 논의를 하든 그 갈등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같은 조직 내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해야만이 그 구조 내에서 갈등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해소가 되는 것이지 이미 조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깥에 있는 그 노동자들을 어떻게 갈등 구조를 해소할 건지 이에 대한 저는 방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차기 집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선 이제 시켜야 된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후보께서 아마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대대에서 보면 판매위원회입니까? 네. 예. 판매위원회 이제 많은 동지들이 단상을 선거하면서까지 막아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해왔던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혹시 뭐 그에 대해서 입장이 좀 있으시면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후보를 3번 후보로 진행. 예, 제가. 그러니까 대대 전날까지 공지됐던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었을 겁니다. 저는 좀 예전부터 보면 민주노총의 대대든 뭐든 되게 과정과 절차가 사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쓰고 대대 장소에서 이슈 파이팅을 많이 합니다. 또 자기 의견이 관철 안 되면 다소 물리적인 방법으로도 실력 행사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하는 판단은 조금 있습니다. 사전에 기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이의도 제기하고 얘기하고 그러면 본방 예를 들었던 판매연대 문제도 규약상 받아야 된다고 하면 받는 거에 물리적으로 행사해서 못하게 한다고 이 문제가 그럼 풀리는 거냐는 겁니다.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이건 봉합도 아니에요. 그냥 유예라는 거죠. 그럼 집행부로서도 훨씬 어려워요. 물론 그 이후에 TF팀을 했지만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성숙하게 서로 소통하는, 수기하는 민주주의가 필요한 거 아니냐. 박원순 서울시장이 잘 쓰는 표현인데요. 정책 민주주의가 아니라 청책 민주주의 하겠다는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을 착안해서 충분히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아까도 잠시 김학규 동지께서 저희 두 후배에게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141노조 문제와 관련해서 대략의 말씀들은 저희 들었는데 우리 남특규 후보께서 141노조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기아동체 노동조합 하실 때 적극적으로 141노조 문제를 좀 추진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이후에 그때 이제 가정과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가정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런 문제와 지금의 141노조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신다면 어떻게 풀어가야 좀 더 구체적으로 핵심적으로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짧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단체 협약을 만드는 과정에 비정규단위 동지들하고 상당히 진솔된 토론과 과정이 있었다. 물론 부족하지만 비정규단위 전체 조합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단체 협약이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대한 충분하지 못하지만 소단위 합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전 가능했다고 판단하거든요. 지금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사실상 속으로 들어가면 대화 부족 내지는 인식 부족 전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풀지 못하면 사실은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단순하게 간담회 체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현장 재조직이 다 포함된 이런 연대회의를 구성해서 예전에 연대회의는 그냥 지부 지혜단이었거든요. 그런 연대회의가 아닙니다. 그런 간담회 자리가 아니라 현장 재조직 모두가 포함된 상시적인 연대회의를 구성해야 된다. 그 안에서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좀 봅니다. 조그마한 문제까지도. 그래야지만이 저는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이 되고 좀 더 발전적인 조직 체계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호사 한번 우리 김호기 후보께 한 가지 질문 좀 드리면, 그 이제 공약집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좀 저희들도 참고하고 싶은 내용도 좀 있고, 그래서 좀 좋은 공약인 것 같아서 조직 운영 핵심에 있어서 중앙 지부 사무처의 조직 운영 핵심 및 현장성 강화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뭐 고민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어떤 방안으로 좀 할 수 있을까라는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집회에서 솔직히 제일 나하고 안 맞는 구호 하나가 있습니다. 뭐하고 투쟁, 결사, 투쟁. 저 결사라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금속노조가 군대 다음으로 저는 제일 경직되어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금속노조 조직 운영을 혁신하겠다는 내용의 핵심은 뭐 사무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위원장을 비롯한 골관체계에서 수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무처 성원들이 수평체계에서 위원회를 하나씩 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책실이라고 해서 맨날 정책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정책실에 있더라도 누가 미조직위원회에 들어가면 거기서 정책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각 사무처들마다 충분히 소통하고 얘기해서 자기 능력껏 일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주는 게 저는 리더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조직 운영의 첫 번째입니다. 수직과 수평. 예, 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두 분의 후보자들께서는 금속노조에서 임원으로서 역할들을 해왔던 경험들 많이 좀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금속노조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지금의 오늘 토론 자리 또한 이 선거 과정을 통해서 조합원들부터 듣고 있는 금속노조에 대한 우려와 불신들 이런 것들이 쌓여지고 와서 오늘에 이르러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두 분의 후보께서 위원장 후보로 나오셨는데 그런 경험과 아울러서 임원으로서 역할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처해 있습니다. 왜 위원장을 되고 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후보. 제가 먼저 네. 솔직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5기 때 무지하게 많이 싸웠습니다, 사실. 토론하고. 회의 한번 들어가면 거의 새벽 4시, 5시 이렇게 끝났고, 중집도 그랬고, 임원회의도 그랬고, 제가 생각하는 기억은 너무 힘들었던 기억밖에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때 당시에는 이런 의견 그룹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것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저도 현장에서 일하면서, 야, 과연 금속노조라고 하는 데가 내가 생각했던 그러한 곳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정도 이렇게 지켜보면서 나름 제가 바라보기에는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것을 좀 채워나가도 되겠다라는 그러한 자신감이 좀 생겼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일하면서 이건 아니다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5기 때 했던 그 경험, 소중한 경험들,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 또 갈등을 어떻게 하면 좀 줄여나가면서 조직을 운영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들 갖고 있습니다. 예, 김학의 후보. 네,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하 후보님이 마무리해야 되니까. 저는 6기 때 6년 전에 부위원장 해봤습니다. 주로 투쟁사업장 담당하느라고 교육을 못 챙겼어요. 저는 현장에 내려가서도 교육 분야에서 열심히 했고요. 또 연수원 준비위원회에서 교재 개발도 맡았습니다. 교재 개발에 관련된 것도 진짜 제가 위원장이 돼서 진지하게 내용 있게 풍부하게 해볼 그럴 취지로 출마했던 이유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훌륭하신 후보들과 함께 경선하게 돼서 대단히 좋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위원장 후보로 출마한 이유는 지금 두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속노조의 임원으로서 경험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족한 부분들을 드러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금속노조가 기존의 경험, 간행적으로 해왔던 부분을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부터 현장 조직들이 함께 이 금속노조 운동을 다시 활활 불타 올려야 되는 그런 과제들을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현장 조합원들과 함께 활동하는 조합원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금속노조 위원장에 출마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금속노조 시기 바로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